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안드로메다급 소설, 상상, 가설, 추리,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금성상가라사대 59.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역사와 진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현실보다는 역사와 진실, 그리고 현재의 흐름. 물론 이제 오래 들으신 분들, 소화되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쩌면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이 가불기, 어떻게 보면 3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충 1940년대 대한민국이 건국된 48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2024년, 아직 100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3세대, 4세대가 지금 3세대, 4세대가 이 새로운 이념, 즉 민주주의 개념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당연히 제국주의죠. 그러면 이 제국주의 시대가 또 연결되는 게 결국은 주체가 되는 것은 일본 제국입니다. 물론 이제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먹었다. 그러면 이 대한제국은 대부분의 99.9%의 대중들은 이 대한제국이 연속성으로, 즉 연속성이란 거는 조선이라는 봉건제사의 연속성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뭐 500년 역사다, 또 1000년의 역사다, 뭐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하면서 4000년 역사다, 또 환단고기 하면서 뭐 10,000년의 역사에 이 짜집기된 기록적 이식을 믿고 있는 게 현실이죠. 99.9%가. 그럼 0.001%의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깨어남에, 그리고 또 금성산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한제국과 조선 봉건제를 연결시켜주는 이식적 인물이 바로 고종이고, 고종과 함께 기록이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기록이식을 진행되어지던 시대에는 당연히 1800년대 이 시대의 아시아에 일본 제국에 영향력을 준 자본적은 영미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도 1776 탄생이니까 크게 보면 영국이죠. 그러면 이제 이 영국의 실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일단은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야 될 거는 이제 고종 기록이식, 이 정도는 지금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시리라고 보고 또 이야기를 가겠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관의 시작이 잘못되어 있죠. 어디에 잘못되어 있어? 이 한반도라는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또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실제적 공간에서 역사적인 게 연결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이 됐건 정치인이 됐건, 또는 정치인을 문신으로 비유를 하고 군인들을 무신으로 비유한다면, 그들은 머릿속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기초 잠재적 의식의 고려사, 조선사, 문신, 무신,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왕, 황제. 이렇게 실체하지 않는 그 흐름의 맥락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왕이 됐건 황제가 됐건 이 봉건제를 추앙하는 역사관을 기틀로 이거와 정반대가 되는 민주주의, 북쪽은 뭐 공산주의, 기타 이런 것들로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현실 정치를 하는 거죠. 현실 정치를. 근데 역사관 속에는 이 봉건제적 흐름이 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교묘히 이용하고 또 이 제국주의 몰락 이후에 공화국주의의 흐름에서 남과 북 또는 이 저쪽 안에서의 지역적 정말 엉터리 같은 역사관을 기반으로 대립되어진 거의 이제 100년을 한 세기를 채워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 의식적으로 역사적 의식, 정치적 의식이 안 좋다. 뭐 지역적. 근데 이 사상에 기반을 둔 괴물들이 사회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게 말하면 이 한반도 사회는 이 사람들이 바로 딥스테이트다. 딥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기반. 잘못된 겁니다. 이게 괴물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딥스테이트.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생하고 있는 기반이 여야 정치 세력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누가 더 대중들을 이 시스템 안에서 더 배려를 하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정치적 판단이나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뭐 이런 데까지 누가 옳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주적 시스템을 지향하는 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봉건제적 시대보다 나은 거고, 지금의 뉴월드 오더라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그나마 대중들을 뭐 자유가 됐건 표현이 됐건 재산이 됐건 기타 등등 좋은 거다. 결국은 봉건제적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이 대중들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꾸 역사 잘못 배워서 뭐 황제가 뭐 백성들을 뭐 이런 개소리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좀 잊어버리시고, 아무튼 이 한반도형 딥스테이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반도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뭐 제가 뭐 정치를 하거나 민족주의자 뭐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중심론적, 우주적 안드로메다급 중심론적으로 말하자면 한반도의 이 역사 정치, 지역은 남과 북 또는 동서 다 문제가 있으니까 역사 정치, 사상, 역사 정치 잘못된 이 기반의 시스템, 즉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이겠죠. 주가 되는 거는 뭐 대통령이 됐건 말단 동사무소 누가 됐건 이러한 시스템의 이 역사와 정치적인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뭘 못하냐,
세계 흐름의 정치적 그 교류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 흐름 정치에 결국은 이 보수 국가가 있는 겁니다. 보수 국가 조폭을 말하는 거. 하지만 이거를 좋은 말로 하면 그 선진국 뭐 이런 말 하는 게 제1 국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이고, 이 미국에서 아직 살아있는 게 공화국이고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가 앞으로의 세기 또 다음 세기의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게 급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 뭐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 디지털 봉건제다. 이제 개념적으로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에서 꾸준히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하지만 지금 시대는 민주주의다. 자, 그랬을 때 지금의 문제들, 당연히 이 공화국의 대통령, 이들이 세계 정치를 이해하느냐? 이 세계 정치라는 거는, 그래서 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물론 이제 대중들을 이해하고 정치를 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한반도의 역사적인 기틀만 달달 외워서, 물론 이제 국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뭐 이런 것들은 각 실제적 데이터를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인물, 극과 극입니다. 아예 개념이 없는, 여기는 제가 이제 다른 걸 말한 게 아니라 이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이 이식과 역사의 이식들, 이런 것들을 이식된 역사를 너무 중심으로 세계화를 나가면 안 되는 케이스가 노무현이고, 아예 역사적 기반도 없지만 이 현실 정치 음모론 기타 등등의 개념도 없는 애가 바로 이 윤석열입니다. 무당 정권, 사이비 정권. 그 사이비 정권 뒤에는 당연히 대도하는 그 민족주의적 개념의 기타 등등, 환봉이 됐건 당군이 됐건 뭐 천공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그런 개념의 이제 뇌가 없는 아바타인데 그 마누라한테 조종당하는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현실 정치 뉴스들 보시면 되니까. 그럼 지금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무엇이냐 결국은. 자, 고종 먼저 말하는 이식의 한반도에 등장한 최초 이식자, 이식 인물이 되는 거죠. 가장 대표되는 이식 인물. 여기서 조선 말과 대한제국이 탄생하는 거죠. 거의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서 이제 이승만의 한반도 장악. 물론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 미국이 있었죠. 거기에 가장 대표가 되는 실제 인물이 출장 와서 이제 업무 본 인물이 하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레이트 리셋이 됐건 2030 아젠다가 됐건 이 제3국의 대통령의 역할론들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언제나 말씀드리는 뭐 이승만, 꼭두각시 아바타, 자 젤렌스키, 유럽에는 젤렌스키가 있고 극동아시아에는
윤석열이가 있는 겁니다. 이 둘이가 굉장히 같은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기반으로, 국민의 종을 기반으로.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윤석열은 검찰 정권 제3국을 활용하는 이 미국에서 검찰 쪽 출신들을 많이 이용하죠. 이제 좀 무시개 시대, 제국 시대를 거치고 공화국이 이념적인 게 펼쳐나가는 시대에는 군사적 힘을 좀 많이 활용했죠. 하지만 이제 검찰을 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얘는 이 젤렌스키의 유럽의 역할론이 어느 시점부터 됐느냐 하면 언제나 당연히 간단한 거죠. 이 용산으로 이전할 때부터 이미 지금의 계엄령이 기획되어졌다라기보다는 금속의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살짝 그때도 거론했지만 이 큰 그림에서 한반도 이 국지전 용산 이전 즉 이거에 대한 힌트 시그널은 이미 외부에서 저는 작용되어졌다고 봅니다. 이건 가설입니다. 명백한 정말 이건 초극강의 가설입니다. 초극강의 가설. 이 용산으로 이전 즉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졌을 때 윤석열이가 용산으로 이전할 때는 이미 여기에서 약간 전쟁 코드가 외부 작용해서 뭐 A안이 됐건 B안이 됐건 이 세팅에 대한 시나리오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 자체를 스스로 왜곡시키고 마누라주의로 개인주의로 여기 개인주의가 아니라 마누라주의로 왜곡시켜버리지 않았느냐. 무엇으로? 잘못된 역사관으로. 그리고 잘못된 역사관을 떠나서 이 1700년대 말 1800년대의 1970년도 말 또는 1980년대 초의 군사정권을 모티브로 해서 이 시나리오가 왜곡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저번에 나왔을 때 그냥 외부작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의 미국 반응을 보시면 알겠지만 반응을 보면 아시고 또 약간의 이 내부적 시나리오들 뭐 김호준이 인터뷰한 것들 여러분들 또 그 의회에서 기타 등등 영상들 많이 보시면서 아주 심각한 상태가 도출될 뻔 시나리오에 없는 외부 작용이 되어지지 않는 즉 국가로 말하면 미국의 상호 교류가 없이 잘못된 왜곡된 액션이지 않냐. 이거는 근본은 결국은 역사와 실질적 역사와 세계 흐름의 정치와 이 메이슨들과의 세계 각국의 그 연결된 작용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뉴월드 오더 이 변해가는 세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고려 조선사 기타 등등 다 당시에는 반역이고 혁명이고 충돌과 팽창의 흐름이고 결국 세계는 결국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뉴월드 오더 세계화로 가는 거고 그 세계화를 흐르는 흐름 속에서 그 상위 그룹으로 가려는 국민적 의지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체적으로 로컬리즘에서 이 망가져버리면 뭐가 망가져? 경제 또는 이 사상 이런 것들이 망가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 한반도에서는 전쟁만 나지 말아라. 전쟁만 나지 않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갈 수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게 쉽지가 않으면 뭐냐? 차라리 제1국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 지배 세력에 충성하는 거죠. 흐름에 따라가는 거죠. 뭐 충성이기보다는 따라가야죠. 이거 못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불기가 걸려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역사관이 됐건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자 아무튼 이걸 온전히 소화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세상 흐름을 즐기십시오. 즐기시고 생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다른 관념, 우주적 관점, 중심론으로 바라보자. 이거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차피 자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자 이 흐름도 중요하고 프리메이슨적인 세상의 흐름.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이가 나토 이쪽에 껄떡들부터 약간의 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전쟁 이슈를 달고 오는 거고.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이 젤렌스키. 이건 좀 미국에서 의도된 대로 지금 활용되는 아바타들입니다. 자꾸 이건데 이거를 삽질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이죠. 애들이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자, 오늘 이제 나온 김에 자 언제나 말하는 비유하는 높은 성의 사나이 서부 지역은 일본입니다. 잠깐만. 자 간단하게 또 존 R 호지 즉 하지죠. 하지 우리가 말하는 하지 존 R 호지 존 리드 호지 장군 1893년 1963년 미국 육군 미국 장교 1945년부터 48년까지 호지는 한국군 사령관으로 블랙리스트 40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블랙리스트 40 작전은 1945년에서 1948년 사이에 미국이 한국을 점령한 작전 코드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북한을 점령한 소련의 도움으로 독립적이고 통일된 한국 정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국의 보티 작전 그리고 자, 이 존 R 호지가 세계 2차 대전 시작되자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서부방위 사령부의 일부인 로버트 C. 리처든 주니어 소장의 지휘 아래 미국 육군 참모장으로 근무했다. 자, 그럼 여기서 서부방위사령부 서부방위사령부 제2차 세계대전의 미국 태평양 연안 지역의 방위를 조정하는 책임을 미국 육군 사령부다.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주, 유타, 애리조나, 알래스카 준주 포함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전쟁 장관에게, 자, 존 드윗 중장은 헨리 스틴슨 전쟁 장관에게 일본인과 다른 파괴적 요소를 서부 해안 지역에서 제거하라고 권고하는 각서이다. 일본인과 다른 파괴적 요소. 여기서 이제 일본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시대에는 일본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본 제국. 일본 제국이 1947년에 폐망하니까 1868년에서 일본 제국. 물론 이제 일본 제국의 영역은 지금의 아시아로 국한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서부하고도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1942년에 행정명령 9066호가 발표됩니다. 미국 군사령관에게 군사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일부 또는 모든 사람을 배제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국의 일본인들 구금하는 그 수용소가 등장하는 거죠. 즉 행정명령 9066호. 행정명령 9066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940년 2월 19일 서명하고 발표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이다. 서부 해안의 내륙의 이주센터를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을 승인하였다. 즉 서부 지역에 있는 일본인들, 일본 제국인들을 뭐 아칸소가 됐건 기타 등등으로 이주시켜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부 지역, 미국 서부 해안 지역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 이쪽이 아시아하고 연결되는 또 일본 제국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서부 지역에서 뭐 그 독립운동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조선이 됐건 대한제국이 됐건 기타 등등. 그래서 이 미서부 쪽은 이 지금의 미국의 국견선언이 완성되기 이전의 시대에는 1800년대, 1700년대에는 아시아 쪽하고 당연히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리고 이 미국, 이걸 거꾸로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에서 9666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그거를 컨트롤했던 서부방위 사령부가 있었고, 그 서부방위 사령부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존 R 호지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포틴 작전, 블랙리스트 포틴 작전에 투입되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공화국이 탄생하는 거다. 즉 이거는 뭐냐면 한반도가 그냥 이거는 사상적, 민주적 이런 거 떠나서 한반도가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때 초창기에 6.25가 나온 겁니다. 이승만 정말 민족이 거의 시체를 바다를 만든 날이죠. 북쪽이 됐건 남쪽이 됐건. 근데 이거를 지금 시대의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지금의 북한과 남한이 지금 시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근데 이제 예전 전쟁하고 지금 전쟁하고 많이 달라졌으니까 뭐 그걸 떠나서 이 언제나 말하는 이 의식 즉 사상, 민주, 이 공산이라는 100년이 안 된 사상입니다. 여기 이거에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이 대중들은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 지금 시대의 군사력과 또는 이 사상적인 거의 한 세기를 채운 남과 북의 대립적 사상이 충돌하게 되면, 이용당하게 되면 좆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아무튼 하지만 금성이 사야 된 이야기는
뭐 100년의 고리를 풀고자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튼 소화를 잘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역사와 종교, 정치, 이것을 뛰어넘어서 실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그거를 이렇게 아무튼 상상가설, 추리, 그리고 소설로서 접근하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그래도 이 시대의 세상의 흐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의식을 갖는 것이,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사고적 관심이 20년 전, 30년 전에는 없던 겁니다. 하지만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이러한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생각들이 이 무한의 공간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그 뉴스들, 세상 돌아가는 거, 지금은 좀 약간 현실, 한반도의 문제적인 정치적 사항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지금 올 12월, 내년 1월, 또 이제 트럼프가 정확하게 안착되기 되는 이 과정들, 12월, 1월 중요한 그 미국 전체 시간의 흐름에 그거고, 한반도의 흐름은, 남쪽의 흐름은 언제나 말하는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큰 흐름에서, 저번에 지도가 아무튼 그레이트 리셋 중반기, 후반기로 저번에 말씀드린 이 동아시아 쪽으로 어떤 국지전 이슈가 한반도냐, 대만이냐, 남중국해냐,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전반전, 중반전, 후반전.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정보를, 뉴스를 캐치해야 된다. 후원 감사드리고, 멤버십으로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소화들 잘 하십시오.